네, 그제 있었던 정상회담 만찬 자리가 상당히 화기애애했다고 하죠. 이 자리에 집권 여당 지도부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분을 전화로 연결해서 그때 분위기 어땠는지 조금 더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예. 자, 일단 그 개인적인 질문부터 먼저 드리죠. 네네. 어머니께서 실향민이시라고요? 어머니가 실향민은 아니고요. 예. 어머니는 서울 분이고 저희 아버지가 황해도 아. 분이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네. 아버님은 죄송하지만 지금은 지금은 안 계시고요. 예. 그동안에 그 실향민의 그 아픔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텐데 혹시 그 다른 가족분이 지금 북한에 남아 있습니까? 네, 저희 큰 누님하고 둘째 누님이 지금 북한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그 정상 간의 만남에서 이산 가족 얘기가 들어있을까 많이 관심을 개인적으로도 더 가졌을 것 같아요. 네네. 저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이 결정되고 그 예. 이후에 그 이산가족 상봉을 해야 된다. 음. 그걸 빨리 추진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저도 국회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기대도 했었고요. 마침 이제 예. 8.15 때 하기로 해서 그래서 아주 기분 좋은 소식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우원내 대표님은 그 지난 몇 차례 그 이산 가족 상봉 때 누님을 못 보셨어요? 2010년에 예. 큰 누님은 만났습니다. 이 아. 이산가족 상봉이요. 예. 그 규정이 신청하는 쪽은 신청한 사람만 가게 돼 있고 아. 신청에 응하는 쪽은 그쪽은 5명이 가거든요. 예. 근데 저희는 북쪽에서 누님이 신청한 데 갔기 때문에 아. 저희 형제하고 어머니가 같이 올라갔는데 예. 저 금강산으로 갔는데 북한에서는 신청한 큰 누님만 나와서 예. 작은 누님을 못 만났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건강하시다고 합니까? 지금은 북한의 누님들이요. 예. 그 이후에는 뭐 소식을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아이고. 그 2010년이니까 8년 전이어서 그 이후의 소식은 모릅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께서도 그 누님들의 소식을 모르시는군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번 정상회담을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이산 가족과 관련된 얘기를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어땠어요? 예, 따로 하신 건 아니고요. 제가 예. 이제 나중에 김정은 위원장 자리로 찾아갔죠. 그래서 제가 가니까 이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게 돼서 예.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저는 이제 어머니가 102세인데 북한에 누님이 2분 있고 정말 만나고 싶어 하신다. 우리 예. 처가 저희 아내도 함경도 단천이고 거기도 이산가족이고 예. 정말 남쪽에 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산가족들이 큰 아픔이 있어서 이거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정말 우리 힘을 모아서 해보자. 최선을 다해서 아픔을 달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예.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은 102세시라고요? 네네네. 아, 그럼 어머님은 조금 더 기다리시면은 따님들을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만날 수만 있으면 좋은데 이제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제가 갔다 와서 바로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예. 이제 굉장히 기뻐는 하시는데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긴 여행을 못 하시거든요. 아이고. 네, 예. 그래서 그건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여담입니다만 지난 이산 가족 상봉 때 저도 옆에서 지켜봤는데 네. 100세가 넘으시니까요. 아드님을 못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예. 그럴 저희 일은 어머니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예. 네, 저희 어머니 정신은 말짱하셔서요.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으세요. 꼭 네. 올해는 좀 뵐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만찬 자리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고 하던데 네, 처음에 가실 때는 예상을 하고 가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아무래도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좀 어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셨을 텐데 막상 가보니까 어땠습니까? 처음엔 많이 긴장했죠. 예. 근데 이제 우선은 그 선언이 판문점 선언이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감동이었고. 예. 그리고 이제 만찬장에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당히 긴장이 됐는데
진행되면서 그 제주도에서 온 그 12살, 13살 아이가 이제 고향의 봄을 불렀잖아요. 예. 그때 아주 이 전체가 아주 감동의 물결이었어요. 아, 그러고 이제 그 후에 그 북한에서 온 국립교회단 요술사가 이제 요술을 하는데 그 요술을 아주 재밌게 해서 예, 아주 화기애애하고 아주 그 큰 소리로들 웃고 그 예. 관심이 집중되기도 하고 아주 그러면서 아주 분위기들이 더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자리를 서로들 옮겨가면서 서로 대담도 하고 같이 아, 박수도 치고 또 술도 권하기도 하고 아, 같이 건배도 하고 이러면서 아주 저 분위기가 좋아졌고 아주 화기애애해졌죠. 자리를 이렇게 옮겨 다닐 수도 있었습니까? 옮겨 앉을 네네, 수도 있었어요? 옮겨 다니면서 서로 이제 건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아, 그 정도 분위기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옆에서 가까이 본 김정은 위원장은 어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찾아가서 이산가족 이야기도 하고 또 오늘 선언이 너무 감격스럽다. 예, 절대로 앞으로 이제 후퇴 없이 우리나라가 긴장 없는 이런 평화로운 나라가 그 되는 큰 길로를 잘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함께 힘껏 노력하자 그러기도 하고 이제 제가 옆에 가니까 이제 일어나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시원시원하고요. 예. 그리고 저 남 얘기 다른 사람 이야기도 귀담아 듣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인상이 그날 좋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뭐 농담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농담들이 나왔습니까? 그날 뭐 자리마다 했으니까 저희 자리에서는 예. 주로 음식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 그날 음식이 다 여러 음식이 나왔는데 다 스토리가 있는 음식이었거든요. 그렇죠. 이 남해 통영 문어냉채 이거는 윤희상 씨의 고향이고 그다음에 스위스식 감자전 이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유년 시절에 스위스에서 공부하면서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신안민어 뭐 그건 김대중 대통령 부산의 달고기 예. 달고기라고 하는 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기다 이제 평양 면허까지 해서 아주 그 음식 얘기를 하면서 화제가 많았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북한 음식 자랑도 많이 했고 예. 또 저희는 저희 음식 자랑도 많이 하고 그래요. 예. 리설주 여사나 뭐 김여정 제1부부장과도 대화를 혹시 나누셨는지요? 이설주 여사하고 뭐 특별히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고요. 예. 하도 우리 영부인하고 아주 긴밀하게들 이야기하셔가지고 그렇군요. 낄 수가 없었고 예, 그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었군요. 워낙 얘기를 많이 하셔서. 두 분이 하도 다정하게 이야기를 많이 해서 예. 뭐 그렇고 뭐 김여정 씨하고도 잠깐 이렇게 뵙긴 했습니다만 뭐 다른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김정은 위원장과 시원하게 한잔 했다 이런 글을 제가 SNS에서 봤는데 네. 어떤 네, 내용이신지요? 제가 좀 이렇게 찾아가서 아까 저 말씀드렸던 뭐 이산가족 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오늘 선언이 정말 감격스럽다. 그래서 이 큰 길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아유 우리 함께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한잔 건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과는 그래도 간단하게 뭐 본인 이산 가족이라는 얘기도 하고 할 수 있었는데 두 퍼스트 레이디 사이에는 말을 끼어들 수가 없을 네, 만큼 두 분이 얘기했다는군요. 네, 두 분이 다정하게 얘기하시니까. 예. 뭐 두 분이 처음 만났는데 옆에 다른 사람과 얘기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다음에 하시면 되겠죠. 뭐 다음에 가셔서. 네. 이제 좀 딱딱한 얘기를 좀 몇 가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산 가족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남과 북이 합의한 내용이 꽤 많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국회에서 동의가 필요한 게 있고 필요 없는 게 있겠지만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입니까, 일단? 글쎄 이제 그거는 제가 다 판단하기에는 그렇고요. 예. 이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구하는 데는 뭐 예산이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비준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점들은 이번 합의에서 어떤 점들을 이렇게 제도화하고 또 기준을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서 좀 이렇게 걸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에서 뭐 이건 하고 저건 안 하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아하. 그럼 이제 일단 청와대나 정부 쪽에서 어느 정도 그 판단이 선 다음에 추진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단지 이런 점은 있죠. 과거에 2차례 공동 성명 이런 게 있었는데 예. 그게 이제 그 이후에 제도화까지 나가지 못하고 조금 지나서 중단되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기 위해서는 정권이 바뀌어서 추진해가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대목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점들을 이렇게 잘 구분을 해서 필요한 점들이 있다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죠. 예, 과거 지난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약속했던 정상 간에 합의된 사항은 국회에서 추가적인 어떤 동의 과정이 없었었나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아예 법안을 통과를 시켜서 정권이 바뀌거나 다른 상황이 있어도 일단은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취지군요. 네, 하여튼 그거는 정부하고 상의해서 어떤 점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이제 정부가 잘 또 우선적으로 가름을 타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봐야죠. 그래서 다른 당에도 동의를 얻어야 되는 일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 미정인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딱 더 질문드리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계속 지금 위장평화쇼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계속 그 야당을 설득하셔야 될 분 입장에서는. 네, 제가 이제 다녀와서 어제 오늘 이제 지역에 여러 행사도 있고 이렇게 다니는데 정말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남북 간에 이제 다시는 전쟁이 없고 평화롭게 그러면서 우리 앞길을 개척해 가기 위해서도 남북 간이 잘 돼야 된다는 기대가 크고요. 예. 그래서 홍준표 대표께서도 이 국민의 바람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미답의 길을 지금 걸어가는 거거든요. 예.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 민족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번영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번 정상회담 만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